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무리를 하면서까지 추진 중인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수단 참가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스가 총리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에 대해 아직 올림픽 개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상황을 신중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바라지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공식적으로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나 선수단 파견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가 일본 총리가 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안전한지 여부는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 바람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을 중시하고 있어 올림픽 개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돌려 말했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일본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최근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10일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121명으로 하루 단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6,7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에 비해 사망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의료 붕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해졌고 다급한 일본 정부는 간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정도입니다. 실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간호 관련 전공을 둔 전국 287개 대학에 대학원생이나 교원이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원생들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교원일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각 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SNS에서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도병을 동원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병상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수도 도쿄도의 경우 중증 환자용 병상 사용률이 75.8%에 달했습니다. 빈 병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의료기관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는 새해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구급 환자 수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주사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화이자 백신의 병당 접종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변경한다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후생성 설명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병에 든 원액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해 1회당 0.3ml를 근육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한 병에 6회를 접종하려면 주사기 끝부분에 남는 백신의 양이 적은 특수형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확보한 주사기는 바늘 끝부분이나 주사기 안에 백신이 남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백신 접종을 위해 이미 2억 수천만 개의 주사기를 준비했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게 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특수형 주사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 병당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화이자와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1억 4,400만의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체 접종 횟수가 2,400만 회 줄게 됐습니다. 한 병당 5회만 추출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7,200만 명에서 6,0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특수 주사기를 잘못 구매해 1,200만 회분의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접종자 규모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송 지침도 우왕좌왕입니다.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은 이달 14일 일본에 도착해 각 지역 병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전용 냉동고를 사용해 영하 75도씨 전후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백신을 거점 지역에서 접종 장소인 진료소에 냉장 상태로 운송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일본은 오토바이 편등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후생 노동성은 갑작스럽게 운송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냉동 상태가 아닌 백신을 수송하면 진동으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오토바이로 수송하지 말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는데요. 백신은 보관이 생명인데 애초에 이것을 오토바이로 배포할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뒤늦은 새 운송 지침 발표로 지자체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과학에 기반한 결정은 이미 난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와중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사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도쿄올림픽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조차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여성 멸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모리 회장은 3일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임시 평의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었습니다. 여성 멸시 논란이 제기되자 모리 회장은 다음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했었는데요. 하지만 회장직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락되나 싶었던 이 문제를 올림픽 후원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IOC는 모리 회장 발언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IOC 공약과 올림픽 개혁에 반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의 최대 후원사 중 하나인 도요타 자동차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들까지 무더기로 사퇴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모리 회장은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해도 흥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아직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머나먼 미국이나 유럽에서 올림픽 관객으로 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까운 중국, 동남아, 한국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관객이라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아시아 스포츠 스타의 올림픽 참가가 일본에게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한 가지 꼼수를 꺼내듭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노린 것인데요. 최근 IOC 올림픽 채널은 뜬금없이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올림픽 채널은 당신이 손흥민을 더 좋아하게 만들 8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홈페이지에 실었는데요. 손흥민의 업적을 소개하며 한국의 슈퍼스타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낸 성적을 볼 때 그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며 손흥민을 한국의 데이비드 베컴으로까지 칭하며 일화를 풀어냈습니다. 또 올림픽 채널은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9,885억 원에 달한다며 손흥민이 세계를 휩쓴 한류의 일부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올림픽 채널에서 손흥민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손흥민의 올림픽 참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올림픽 채널은 손흥민의 과거 리우 올림픽 활약상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손흥민이 나라를 위해 뛰는 것을 좋아해 와일드카드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2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IOC의 희망과 달리 손흥민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참가 의사를 보여도 소속팀 토트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올림픽은 국제축구연맹 의무 차출 대회도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자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를 올림픽에 참가시켜 어떻게든 아시아권에서라도 최소한의 흥행을 이어가 보겠다는 도쿄올림픽 측의 꼼수가 눈물겹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도쿄올림픽은 개최되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올림픽보다는 자국민들의 방역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